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이달의 무료 콘텐츠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떤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달의 무료 콘텐츠는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의 마켓플레이스 메인 화면이나 에픽게임즈 런처의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 탭 메인 화면에서 확인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런처 왼쪽에서 언리얼 엔진을 클릭하시고 위에 마켓플레이스 탭을 클릭하시면 마켓플레이스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이달에 공개된 무료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하셔서 콘텐츠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구매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무료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구매 후에는 화면과 같이 구매하기 버튼이 프로젝트의 추가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프로젝트의 추가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에셋팩이 추가됩니다. 에셋팩이 아닌 플러그인이나 전체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각각의 에셋 종류에 따른 차이는 7월의 무료 콘텐츠 소개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제네릭 레디얼 메뉴스 2.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레디얼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는 에셋팩입니다. 에디터에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레디얼 메뉴를 위한 기본 위젯들과 메뉴 텍스처들, 그리고 색이나 모양을 조절 가능한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위젯을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블루프린트 펑션 라이브러리와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샘플 레벨을 위한 게임 모드와 샘플 플레이어 블루프린트, 다중 레디얼 메뉴를 위한 위젯 템플릿, 그리고 몇 가지 샘플 아이콘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셋팩의 경우에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젯 블루프린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블루프린트 인터페이스나 이벤트 디스패처 등 클래스 간 통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은 에셋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개념을 익히시는데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이번 에픽 라이브 영상과 기본 제공되는 샘플들, 그리고 제작자가 제공하는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시연을 위해서는 캐릭터와 게임 모드, 그리고 레벨이 필요합니다.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저는 3인칭 템플릿에 포함된 서드퍼슨 게임 모드와 캐릭터를 복사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복사하신 뒤에 원하는 대로 이름을 변경하시고 게임 모드를 드래그해서 월드 세팅의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에 적용시킵니다. 물론 복사한 캐릭터도 똑같이 드래그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해보시면 기본 제공되는 3인칭 템플릿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제공되는 레디얼 메뉴 에셋팩의 요소들을 이용해서 왼쪽 Alt키를 누르면 레디얼 메뉴 위젯이 작동되고 원하는 메뉴를 마우스 커서로 선택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왼쪽 Alt키로 레디얼 메뉴 위젯을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UI를 HUD라는 게임 프레임워크 클래스에서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위젯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플레이어가 각각의 UI를 관리하는 데 편하기 때문인데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싱글 게임이라면 아무 클래스에서나 작업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그냥 캐릭터 클래스에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젯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위젯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셔서 위젯 블루프린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름은 데모RM 언더바 레디얼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열어서 왼쪽 팔레트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생성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에셋팩에 포함된 기본 위젯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UMG 언더바 레디얼 메뉴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놓겠습니다. 이 레디얼 메뉴의 위치를 화면 중앙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디테일 창에서 우선 앵커를 중앙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X 위치, Y 위치를 0, 0,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0.5, 0.5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위젯의 중앙이 앵커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화면 사이즈나 비율이 변경되어도 항상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른쪽 디테일 창을 보시면 이 레디얼 메뉴에 몇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세그먼트는 메뉴의 수입니다. 현재 6으로 되어 있는데 3으로 하면 이렇게 3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Allow Resizing은 체크되어 있으면 인게임에서 리얼타임으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자동으로 칸이 조절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당연히 설정된 세그먼트 수대로 칸이 고정되고요. 여기서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옵셋 레디어스는 메뉴의 중심에서 각 칸의 아이콘들이 그려지는 거리입니다. 이 수치는 DPI 스케일이나 픽셀에 대응하지 않으니 그냥 여기 있는 디버깅용 사각형 상자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토 로테이트 포업은 첫 번째 인덱스의 메뉴가 항상 위를 향하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한다면 여기서 왼쪽 스틱이나 오른쪽 스틱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시연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할 예정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콘텐츠 페이지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 영상에 구현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한 레디얼 메뉴 위젯의 이름을 휠이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메뉴에 필요한 아이콘은 umg_basic radial 아이콘 위젯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단 계층 구조에 직접 드래그해서 추가는 안되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추가하셔야 합니다. 위젯의 그래프로 가셔서 빈칸에서 오른 버튼 클릭해서 Create 위젯으로 검색하셔서 위젯 생성 노드를 하나 추가하시고 해당 노드의 클래스를 umg_basic radial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메뉴의 수와 종류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그냥 컨스트럭트 이벤트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레디얼 메뉴를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레벨이나 혹은 캐릭터 현재 상태 등에 따라 메뉴의 종류나 수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생성하고 이 이벤트를 호출하여 원하는 아이콘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빈칸에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시고 이름을 add 메뉴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와 베이직 레디얼 아이콘 위젯 생성 노드를 연결하시고 필요한 입력들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이미지는 이벤트 호출 시에 같이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콘 이미지의 입력 핀을 드래그해서 이벤트 노드에 놓아서 연결합니다. 세팅은 해당 아이콘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구조체인데요. 변수로 설정하여 필요할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드래그해서 변수로 승격을 누르시고 이름은 아이콘 세팅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가된 아이콘들을 레디얼 메뉴에 추가해야 합니다. 앞서 추가했던 휠 위젯이 변수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 휠을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출력핀에서 add child로 검색하시면 add child to radial 메뉴라는 노드가 나옵니다. 선택하시고 실행핀과 생성된 위젯을 노드에 연결하면 레디얼 메뉴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레디얼 메뉴를 캐릭터에서 호출해야 되는데요. 작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 Alt키를 누르면 레디얼 메뉴가 표시되고 Alt키를 떼면 메뉴가 사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아까 생성한 데모 RM 언더바 캐릭터를 클릭해서 열고 이벤트 그래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Alt를 검색하시면 왼쪽 Alt키 이벤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기 위해 위젯 생성 노드를 만드시고 해당 노드의 클래스에 앞에서 만든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 위젯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위젯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뷰포트에 배치해야 하는데요. 위젯 생성 노드의 출력핀에서 드래그해서 add to 뷰포트를 선택해 줍니다. 항상 위젯은 생성한 뒤에 뷰포트에 추가하셔야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생성된 위젯의 이후에도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위젯 생성 노드 출력핀에서 드래그해서 변수로 승격을 선택하시면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라는 오브젝트 변수가 생성됩니다. 이름은 current 레디얼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한 노드들의 실행핀과 데이터 핀들을 정리해서 위젯을 생성하고 위젯을 변수로 저장한 뒤에 뷰포트에 추가하도록 해줍니다. Alt키가 릴리즈 될 때 생성된 위젯을 끄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성한 위젯을 작동하지 않고 안 보이도록 비지빌리티를 조절하여서 숨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생성된 위젯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보통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UI의 경우에는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구현 요소가 더 간단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변수로 저장된 current radial 메뉴를 개수로 가져와서 변수값이 유효한지 검사한 다음에 유효하다면 해당 위젯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제거할 때는 destroy가 아니라 remove from parent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위젯을 제거하고 나면 변수도 초기화해 줍니다. 오브젝트 변수는 이렇게 셋하신 뒤에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빈 값이 됩니다. Alt키가 눌리는 경우에도 해당 변수가 유효한지 검사하는 로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입력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검사 로직이 있어야 안전하게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위젯이 중첩해서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걸 화면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될 때 캐릭터가 가진 메뉴 상태에 따라 위젯의 메뉴 아이콘을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임시로 그냥 몇 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하실 때는 캐릭터나 컨트롤러의 정보로부터 적절한 아이콘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콘을 추가하는 기능은 캐릭터에서 생성한 current radial 메뉴라는 위젯에 있을 테니까요. 개수로 가져오신 다음에 출력핀에서 드래그해서 아까 저희가 위젯에서 만든 add 메뉴 아이콘을 검색하여 함수를 호출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콘이 생성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V 하신 다음에 핀들을 연결하고 아이콘 이미지에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 아이콘 그린, A 아이콘 레드, 그리고 아날로그 햇 이렇게 3가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컴파일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우스 커서에 따라 메뉴가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 위젯으로 돌아가신 뒤에요. 틱 이벤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하니까요. 적당한 위치에 휠을 가져와서 개수로 꺼내 놓으시고 출력핀에서 드래그해서 업데이트로 검색하시면은 업데이트 인풋이 나오는데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틱과 연결해서 매 프레임마다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Alt 버튼을 눌렀을 때 UI가 작동하고 Alt 버튼을 떼면 UI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잘 선택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캐릭터에서 해당 메뉴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가 선택되는 순간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벤트 디스패처는 C++의 델리게이트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리얼 문서를 검색해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겠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뉴가 선택될 때 저희가 휠이라고 이름을 변경한 기본 제공되는 레디얼 메뉴 위젯에서 셀렉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디스패처가 호출되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 위젯에서 다음과 같이 노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우선 휠을 배치하고 출력핀에서 드래그해서 셀렉션으로 검색하시면 셀렉션 체인지드의 이벤트 바인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해주면 이벤트 바인딩 노드가 생성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노드의 이벤트 핀에서 다시 드래그해서 커스텀 이벤트를 추가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 핀이 추가된 커스텀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이름은 메뉴 셀렉티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바인딩 노드를 컨스트럭트 이벤트에 연결하여서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 위젯이 생성될 때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 커서를 통해서 메뉴가 변경될 때 휠에서 셀렉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디스패처를 호출하게 되고 이 이벤트 디스패처를 데모 RM 언더바 레디얼 메뉴에서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프린트 스트링을 연결해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스트링 연결하시고 뉴 셀렉션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저장, 실행하신 뒤에 Alt를 눌러 UI를 활성화시키고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면 화면에 프린트 스트링으로 0이 출력됩니다. 0번 인덱스가 선택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마우스 커서를 중앙으로 옮겨서 선택을 취소하면 -1이 됩니다. 왼쪽 아래를 선택하면 2가 되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면 1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프린트 스트링을 연결해서 테스트했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때는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네릭 레디얼 메뉴를 이용해서 실제로 UI를 추가하고 메뉴가 선택될 때 이벤트를 호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에셋은 메디블 킹덤 에셋팩입니다. 중세시대 배경과 도시를 제작할 수 있는 에셋 모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높은 퀄리티와 함께 잘 다듬어진 디자인을 가진 에셋입니다. 이 에셋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중세 컨셉의 배경과 도시를 꾸미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에셋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바위나 지형들 뿐만 아니라 나무나 풀 같은 식생들도 제공합니다. 또 거리를 꾸미기 위한 깃발, 우물, 상자, 테이블 등도 제공하고 빵이나 치즈, 고기 같은 음식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가의 빛 효과나 연기, 안개, 불티 같은 이펙트들도 제공하여 역동적인 배경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해서 에셋팩에 포함된 메시는 베리에이션을 포함하면 500개가 넘고 텍스처도 400여 장,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100여 개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메시들은 4단계 LOD를 제공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스펙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건물을 제작하기 위한 완전히 모듈화된 에셋들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벽이나 기둥, 문, 지붕, 계단, 굴뚝 등을 제공합니다. 프랍의 개수도 개수지만 이러한 프랍들이 잘 설계되어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에셋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셋팩에 28개의 조립된 예제 건물들을 제공해서 어떤 식으로 프랍들을 조립하면 되는지 가이드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이런 비실사 컨셉의 에셋으로는 드물게 PBR 텍스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프니스나 메탈릭을 사용한 텍스처 셋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다양한 환경과 시간대를 높은 퀄리티로 쉽게 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무료 콘텐츠는 바로 루트 모션 익스트랙터입니다. 루트 모션은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진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등의 캐릭터가 위치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캐릭터 액터는 고정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되는 메시가 이동해 버려서 서로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될 때 캐릭터가 워프가 되기도 하고 콜리전 캡슐과 캐릭터 메시가 서로 위치가 달라져서 충돌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터가 제작한 이동 애니메이션의 이동을 미끄러지지 않고 완벽히 재현하면서도 액터가 항상 캐릭터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루트 모션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특정 본, 언리얼 엔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루트본을 지칭합니다. 이 특정 본의 이동을 샘플링해서 캐릭터가 아니라 액터를 움직이게 하고 대신 캐릭터의 특정 본은 애니메이션을 제거해서 고정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즉 루트본의 애니메이션을 액터의 애니메이션으로 치환하는 것이죠. 이러한 루트 모션을 게임 콘텐츠에서 사용할 때는 더욱 어려운데요. 리얼타임 콘텐츠에서의 퀄리티와 다양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루트 모션과 인위적인 이동 양쪽을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점프해서 공격하는 경우 점프하기 전에는 루트 모션을 이용해서 발이 안 미끌리게 처리하면서 점프 중에는 프로그래밍으로 원하는 거리와 방향으로 이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캐릭터가 착지할 때는 루트 모션을 사용해서 다시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자연스럽고 퀄리티 높은 모션이 재생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루트본의 이동 정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에셋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루트 모션 데이터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켓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구했을 때는 본의 이동 등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공개된 이 루트 모션 추출기는 애니메이션 로우 데이터 없이도 특정 본의 움직임을 엔진에서 커브 데이터로 출력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긴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에디터 왼쪽에서 편집, 플러긴 창을 여시고 루트모션을 검색하시면 루트모션 익스트랙터가 있습니다. 이 플러긴을 활성화하고 에디터를 재시작하면 되는데요. 그럼 에디터 툴바 중앙에 루트모션 익스트랙터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플러긴 창이 뜨게 됩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변환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연에서는 하나의 파일을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긴 창에서 캡처 싱글 선택하시고 루트 모션을 가진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소스 애니메이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루트 모션이 없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타겟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하셔야 될 거는 이 루트 모션 채널을 선택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무브 스피드, 라이트 무브먼트, 포워드 무브먼트, 업 무브먼트, 요 피치 롤 원하시는 대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 무브먼트와 포워드 무브먼트 그리고 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 본이 아닌 특정한 다른 본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계층 구조에서 본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널을 추가하시면 해당 본에 대한 채널도 커브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에서 필요한 데이터 형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익스트랙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잘 작동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플레이스로 가서 타겟 애니메이션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 플러긴을 쓰실 때 에러 메시지, 예를 들면 0개의 파일이 추출되었다고 뜨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버그가 아니고 소스 애니메이션에 루트 모션 세팅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스 애니메이션에 루트 모션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겟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커브 데이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시고 기타에 커브 플로트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요. 이 해당 커브를 타겟에 집어넣으시고 채널을 하나만 선택하시면 익스트랙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커브 데이터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루트모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니어의 문서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루트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언리얼 엔진에서의 사용법, 예제 등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에셋은 트로피칼 정글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열대 정글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에셋팩입니다. 우선 개별 에셋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처 데이터들이 포토스캔을 통해 만들어져서 사실적인 배경을 꾸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각의 에셋들이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포함된 데모맵들 정도의 레벨을 제작하더라도 지포스 1660에서 60프레임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풀들의 움직임을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풀이나 나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캐릭터와의 충돌로 인한 움직임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상당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로피칼 정글팩 폴더 안에 머티리얼 NPC 폴더를 보시면 두 개의 머티리얼 파라미터 콜렉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머티리얼 파라미터 콜렉션을 수정하여서 풀과 나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람에 의한 영향은 NPC 언더바 트리 언더바 윈드를 여시면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윈드 스피드를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20으로 올리면 풀들이 더 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윈드 웨이트를 3에서 20 정도로 올리면 풀들이 바람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윈드 디렉션이나 윈드 롤 인텐시티 같은 수치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풀들의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에 의한 영향은 NPC 언더바 플레이어 로케이션 파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단 이때는 앞서 바람처럼 직접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현재 캐릭터의 위치값을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에 매틱마다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샘플 캐릭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노드로 캐릭터의 위치를 머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에 갱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공개된 마지막 무료 콘텐츠는 바로 트럭 앤 트레일러스입니다. 한 데이 트럭과 여러 종류의 트레일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에셋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트럭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당한 수준의 차량 물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직접 플레이해보면 단순히 바퀴의 현가 장치로 인한 상하 움직임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무게중심에 따른 차량의 기울어짐부터 트럭 운전석 부분의 독립된 흔들림까지 아주 자연스러운 물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물리와 이동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대로 게임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퀄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에 필요한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우선 1인칭 시점을 통해 실제 운전석에 앉아 볼 수 있습니다. 조작은 간단하게 숫자키 1과 2를 누르시면 1인칭과 3인칭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이나 속도계, 엔진 회전수 같은 계기판 표시들도 모두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R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리셋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이렇게 트럭과 트레일러 위치를 정확히 맞추면 G 버튼을 눌러 트레일러를 트럭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아보시면 트레일러의 무게가 더해진 트럭의 움직임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로트럭 같은 게임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콘텐츠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레이싱 게임이라도 기본적인 구조나 운전 기능, 차량의 세팅 등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맞춰 수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번 8월에 공개된 무료 콘텐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제네릭 레디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에셋들과는 달리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엔진과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언리얼 엔진의 위젯을 이용해서 다양한 UI를 만드는 방법이나 클래스 간의 통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이번 영상과 컨텐츠 페이지에 링크로 제공되는 튜토리얼 유튜브 영상들을 확인하셔서 한 번씩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루트모션의 경우에도 사실 작은 프로젝트나 인디게임 같은 3D 애니메이션 에셋의 사용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모션은 기본적으로 현세대 게임 개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애니메이션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언리얼 문서 페이지 등을 통해 루트모션의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법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신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개발이나 인디 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절대적인 무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매월 제공되는 무료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시각적 퀄리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현이나 콘텐츠적인 퀄리티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즐거운 언리얼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